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 툴과 그러니까 펜 도구와 도형 도구들을 활용해서 벡터 객체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펜 도구와 그 도형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둘 다 벡터 그래픽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펜 도구를 사용해서 도형을 좀 자유로운 도형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도형 도구는 정해진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 또한 그 펜 도구를 활용해서 좀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여시고 크리에이트 뉴를 클릭해 주세요. 뉴 다큐멘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웹에서 지난번에 했던 1920의 1080 픽셀 요 그 아트보드 규격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와 같이 아트보드가 생겼죠.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척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CTRL 플러스 T키 이렇게 하시면은 R키였죠. CTRL 플러스 R키를 누르면 척도 나타나고 쌍따옴표 CTRL 플러스 쌍따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걸 활용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연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을 그릴 때는 일단 연필 심이 여기 있겠죠. 사각형을 렉탱귤러 툴을 클릭하셔서 사각형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해 볼게요. 드래그해서 연필이 한 뭐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클릭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연필 심인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연필 뒤에 있는 그 지우개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도 다시 렉탱귤러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연필심이 지우개가 있는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지우개가 껴 있는 그런 테두리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지우개를 할 건데 지우개는 말이죠. 여기서 끝이 좀 뭉툭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그 점을 클릭하시면은 일립스 여기 라운디드 렉탱귤러 툴이 있어요. 그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되는데 자, 이것도 여기 밖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자, 렉탱귤러 툴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좀 이렇게 겹치게 좀 해두세요. 겹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 크다 싶으시면은 지금 이거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자, 여기서 컨트롤 패널에서 요게 이제 그 가로 폭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줄여볼까요? 여기서 한 73? 이 정도 줄이면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맞춰주시는데 아직도 좀 크네요. 좀 73에서 71 정도 해볼게요. 뭐 이 정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요 위에 있죠. 자, 위에 있고요. 요 밑에도 있고 요 위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우기가 들어갈 거라서 요게 요 안쪽 뒤쪽으로 보이면은 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클릭하셔서 오른쪽 메뉴에서 어레인지에서 샌드 투 백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뒤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자연스러워졌죠. 자, 이렇게 지우개 부분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연필 부분을 좀 우리가 그 조정을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이걸 좀 약간 크게 해볼게요. CTRL 단축키 CTRL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좀 커져요.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게 필은 흰색이고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연필이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있으면 좀 더 연필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걸 좀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직사각형을 좀 변형시키는 거죠. 이러기에 좋은 것은 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렉탱귤러 펜 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add anchor point tool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앵커 포인트를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셔서 여기를 가운데 정도에다가 앵커 포인트를 하나 늘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중간쯤에다가도 앵커 포인트를 늘려 놓고, 여기 중간쯤에도 앵커 포인트를 하나 늘려 놓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은 앵커 포인트가 늘어났으면 이제 이걸 갖고 여기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기반으로 이 도형의 모형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 그러니까 셀렉션 툴이 두 개가 있는데, 일반적인 셀렉션 툴은 전체 이 그 패스가 만들어 놓은 객체 전체를 선택한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그 중에서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는 특정한 앵커 포인트를,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됐죠. 요것만 선택이 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요게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해지는 거는 지금 이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약간의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요 밑에도 해볼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칼로 자른 것 같은 모양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에도 지금 여기 끄트머리도 우리가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내지는 편집된 상태를 마무리하려면 셀렉션 툴을 눌러야 되는데, ESC 누르거나, 그러면 이제 단축키 V를 누르시면은 단순히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펜 도구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를 이제 뾰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중간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지죠. 자, 그럼 여기 정도에서 클릭을 하고,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펜 도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하시고 클릭하시고, 또 이쪽으로 가서 이 정도에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삼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다시 V키를 누르셔서 이걸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좀 또 가려졌죠.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가. 그러면 이것도 오른쪽 클릭하셔서 어레인지에서 send to back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뒤로 빠져나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연필 모양이 지금 많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위에 좀 검은색 저기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 검은색 연필심, 그것도 만들어 볼게요. 그거는 다시 펜 툴을 클릭하시고, 요거는 좀 약간 여기 좀 바깥으로 좀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다시 V키를 눌러서 우리가 요거를 마무리했어요. 그럼 여기 채우기를 말이죠. 채우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채우는 색깔은 이제 너무 검정색으로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 한 검정색에서 한 요 정도 검은색인데, 요 정도로 채우기를 하면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저는 없애도록 할게요. 없애도록 하면은, 논으로 하면은 이렇게 연필심이 됐고, 요 부분은 좀 하얀색 중에서도 너무 하얗면은 이제 저희 같지는 않고요. 일단 요 정도로 해보도록 할까요? 그린색을 좀 채우기를 해주고, 그린색 중에서 여기서 B를 클릭하셔서 좀 밝은색 계열의 그린색을 좀 해주시면은 보다 연필 같은 느낌이 좀 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을 좀 다양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저는 여기 칠해져 있을 테니까 이렇게 레드를 필로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자,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고, 여기는 어떤 색으로 할까요? 여기는 이제 하늘색, 색은 적당히 하도록 하죠. 여기도 흰색인데 완전히 흰색이어서는 좀 그런 것 같고, 적당히 회색 정도로 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단축키 CTRL 0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선이 하나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이 이렇게 좀 세로로 들어가게 되면은 좀 모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넣는 거는 물론 여기서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해볼까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셀렉션 툴을 클릭하셔서 자, 요거를 드래그 하시는데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게 복사가 돼요. 자, 그래서 Alt 키다 Shift까지 누르면 완전히 수평으로 복사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두 개가 복사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걸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하시면은 두 개체가 다 선택이 됐는데 현재 이거는 필은 논이고 여기서 테두리가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흰색으로 한번 바꿔줘 보세요. 그러면은 모양이 좀 더 다르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여기를 통해서 요거를 이 포인트를 좀 늘려줄까요? 그러면 좀 이렇게 명확하게 테두리가 정해졌는데 요 끄트머리가 조금 좀 부자연스럽네요. 그죠? 그럼 요걸 클릭을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거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컨트롤 패널에서 요거는 이제 여기에 바로 폭이고 요거는 저기인데 개별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요거의 사이즈를 조금만 줄이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를 보고 줄일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고 이렇게만 줄여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것도 요 선을 382로 줄이고 682 픽셀로 사이즈를 줄이고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요거를 둘 다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한 거를 이렇게 좀 내려볼게요. 조금 내렸어요. 그러면은 끄트머리가 좀 맞나요? 보시면은 아직도 약간 좀 이상하네요. 약간 이상해요. 요걸 이렇게 키보드를 좀 활용해서 좀 내려볼게요. 자, 이것도 약간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해볼게요. 자, 이 정도 해보고 이 정도면 괜찮죠?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제로를 단축키 컨트롤 제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연필이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도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모양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셔서 이걸 전체를 선택할 수 있죠. 이거를 그룹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 이걸 전체를 드래그 하셔서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룹으로 묶어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동시킬 때도 편하죠. 그쵸? 이동시킬 때도 편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드래그 하시면서 Alt 키를 눌러주시면은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그 수평으로 복사가 되죠. 자, 이걸 왜 했냐? 그러면 여기서 요것만 다시 다른 색으로 해주면 또 모양이 좀 다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묶여 있잖아요. 지금 그룹으로 묶였기 때문에 요 안에 것만 선택하는 방법은 요걸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런 식의 요 고립된 모드가 되죠. 그럼 요 상태에서 요 색깔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린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린으로 지정이 되죠. 자, 이것도 모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 상태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드래그 하면서 Alt 키와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수평으로 되고,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지금 이게 전체가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만 색깔을 바꾸거나 하면 요것만 클릭하면 안 되고요.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고립 모드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이걸 클릭하셔서
좀 이렇게 파란색 계열의 마젠타 계열의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간단하게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점들, 이런 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뭐 도형에 대해서 이걸 좀 하면서 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여기서 도구 모음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먼저 렉탱귤러 툴이라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도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도형을 이렇게 하면은 직사각형의 도형을 만드는 거고,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가로 세로가 같은 걸 만들어 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놓으시면은 요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 앵커 포인트들이 이렇게 나타나지죠. 앵커 포인트가 나타나지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가상사리를 이렇게 라운디드를 줄 수 있는 이렇게 그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를 주면 여러 개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셀렉션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사실 라운디드 렉탱귤러 툴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도 이와 같은 라운디드 렉탱귤러 툴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도 요걸 또 조절할 수가 있겠죠. 요걸 조절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의 특징은 이렇게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사각형에 육박한 게 되죠. 여기서도 이걸 드래그 하면은 거의 사각형에 육박해서 여기 선택 핸들까지 가져가시면 거의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점들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여기서 클릭하면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죠. 그래서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를 저기를 하고, 이건 레디우스라 하는데 코너 레디우스, 여기 레디우스가 꺾어진 정도죠. 그걸 지정해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클릭하면 직접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은 사실 이 라운디드 렉탱귤러 툴에서 보다는 이 그 폴리고널 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리고널 툴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드래그 하면 이렇게 요 모양밖에 안 되죠. 지금은 육각형이 만들어지지만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거는 몇 면체를 만들 거냐, 이건 육각형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표시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칠각형을 만든다, 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 사이즈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가장 최근에 만든 사이즈가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100 정도로 바꾸겠다, 이렇게 누를게요. 그러면 칠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그러면 면은 몇 각형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삼각형이 가장 작죠. 이각형이라는 건 사실 선에 대한 거고, 삼각형이 가장 작은 거고,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해본 적 없는데, 자, 오십각형 한번 지정해 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눌러 볼게요. 그러면 거의 이건 지금 원에 거의 가깝네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아마 플러스 눌러 볼까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요게 그 원이 아니라 이렇게 오십각형이라는 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각형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요것도 이제 스타툴도 재밌는 것 같아요. 스타툴은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별이 되지만, 요거는 별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근데 클릭하시고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몇 각형으로 몇 개의 별 이렇게 오르는 거, 이게 별은 별인데 별이 이게 어떤 별인데 산처럼 이렇게 솟아 있죠. 이게 6개로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런 식의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은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갖고 놀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고널 틀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 이 정도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어지간히 그 도형에 관해서는 뭐 이제 다 거의 끝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컨트롤 패널을 조금만 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뭐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요런 것들은 이제 그 채우기 색이 되겠고 테두리가 되겠고 요거는 스트로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요걸 선택한 상태라면 스트로크를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어요. 목록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서 스트로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스트로크를 클릭하시면은 스트로크 패널이 나타나지는 거죠. 그래서 자 스트로크 패널을 나타나는 거니까 요거를 지정을 한번 해놓은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자동 만들어졌네. 자 여기서 셀렉션 툴에서 이걸 하시고 우리가 스트로크 어디 갔어요? 스트로크 패널 안 보이면은 윈도우에서 스트로크 눌러서 이 패널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에 관한 스트로크이 되는데 여기서는 웨이트가 요 테두리를 얘기한다면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캡은 뭐냐면 여기 끄트머리예요. 여기서는 지금 직선이 아니라서 이게 안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은 근데 여기서 코너 같은 경우는 코너를 부드럽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고요. 현재 지금 잘 안 보이죠? 컨트롤 단축키 컨트롤 저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코너를 이렇게 하시면은 코너를 이렇게 하시는 것과 이렇게 하시는 것과 이거 좀 차이가 보이죠? 이제 이렇게 완전히 뾰족하게 하는 것과 둥글게 하는 것과 완전히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시 라인을 만약 클릭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 테두리를 12, 12 했죠. 그럼 여기다가 2 정도로 했다 보세요. 그러면 뭐가 좀 달라지죠? 2로 해볼까요? 2로 해보면 또 달라지고 2와 한 6 정도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거를 조절함에 따라서 숫자를 조절함에 따라서 테두리 자체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다는 점들도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 하나 이 도형을 선택했을 때 CTRL 키를 이렇게 누르고 요거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CTRL 키를 누르시면 여기 나타나지죠.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드래그 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자 이게 뭐 약간 바이러스 같은 모양이라서 끔찍하긴 한데 자, 이런 식의 것들도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별 갖고 한번 해볼게요. 별을 선택했죠. 근데 CTR 키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여기에서 요걸 움직일 수 있는 축이 나타나지죠. 그래서 여기서 요것도 움직일 수 있고요. 요걸 이렇게 하면은 짠 이렇게 뚱뚱한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고 뚱뚱한 게 됐네요. 여기서 이거를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같이 동일한 거라서 별이 좀 이렇게 좀 다른 별이 되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만약 CTR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오십각형 했던 거는 그래서 50개가 나타나지죠. 그러면 오십각형도 드래그 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드래그 하면 이거는 별 모양이 변화가 없네요. 자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러면 이거 육각형 해볼까요? 육각형은 CTR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걸 갖고 이렇게 하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둥근 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콘 같은 거 만들 때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는 점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드렸고 다각형 우리가 원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설명드리겠어요. 컨트롤 제로를 눌러서 화면을 요거와 좀 비슷하게 키워 볼게요. 자 우리가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라는 게 있어요. 패스파인더는 건 여기 있죠. 자 이거 패스파인더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치느냐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걸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여기서 유니트를 하시면은 여기 통합돼 버려요. 이해가 되죠? 두 개인데 하나가 됐죠? 컨트롤 Z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여기 선택을 하셔서 마이너스 프론트, 그러니까 위에서 뺀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시면 위에서 뺐죠. 이런 식도 가능하고, 이거는 우리가 좀 새로운 도형을 만들거나 이게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인포그래픽 만들 때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뭐냐면 인터섹트는 공통 분모만 남겨두는 거예요. 요런 도형을 만들 때 컨트롤 Z 다시 누를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익스크루드,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이에요. 공통된 부분 제외됐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것들 중에 하나, 이거랑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하셔서, 자, 요거는 뭐냐면 디바이디드는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다 쪼개져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룹을 해제시키면은 자, 이게 다 쪼개지죠. 자, 이것도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트림이라 해서 위에서 잘라내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시면은 자, 여기서 또 언그룹 하시면은 이렇게 잘라내질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도 있고,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그냥 돌아왔어요. 다시 가져가서 요거는 뭐냐면 머지라는 것인데, 요것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머지를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서 언그룹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빼시면은 요것도 비슷하긴 한데 위에서 이렇게 끊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자, 이렇게 선택을 또 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한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가운데를 잘라내는 거에 가까워요. 크롭이라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요 위에 게 나오죠.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요 밑에 것이 살아있다라는 거가 좀 특징이에요.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가져와서 다시 가져오고, 자, 요것도 이제 요것도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이거런 것도 자, 이거 패스 자체, 패스선, 외곽의 패스선은 살아 있어요. 그쵸? 살아 있는데 여기 색깔들은 다 죽은 거 같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위에서 마이너스 백 같은 경우도 위에 있는 거 기준이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것들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이제 주로 인포그래픽 만들고 그럴 때 도형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거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저 가져와서 재밌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로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성실하게 따라오신 학생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